2학년 친구들, 자, 우리가 등교 시간에는 여기 보이는 정보화 시대라는 어떤 요 개념에 대해서 배웠다면 이번 원격 시간에서는 이러한 내용을 왜 도덕 시간에 배우는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그래서 중요한 단어로서 바로 책임이라는 거 배울 건데요. 우리가 이제 지난 학교에서 사이버 공간의 특징 여러 가지를 배웠어요. 근데 그런 것들이 좋은 면도 있지만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킬 수 있기 때문에 그러한 문제를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총 4가지의 어떤 원칙을 배울 거고요. 그 밑바탕에 필요한 덕목으로 우리가 책임을 배울 겁니다. 자, 이제 오늘의 수업으로서 과연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서 우리가 갖추어야 되는 도덕 원칙 4가지를 한번 배워보겠습니다. 자, 우선 2가지부터 배울 건데요. 우선 여기 보이는 존중, 그 다음에 우리가 지금 배우고 있는 도덕적 책임과 관련이 있습니다. 사실 여기 나오는 단어들의 의미를 모르진 않을 거예요, 친구들이. 하지만 조금 더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자, 우선 존중이라는 것은 크게 2가지를 포함하는데요. 하나는 내가 가진 권리를 존중하는 자기 존중과 그 다음에 나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의 어떤 사생활, 권리를 함께 배려하는 타인 존중이 합쳐진 게 존중의 원칙이고요. 이것이 필요한 이유는 우리가 좀 이따 배우겠지만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익명입니다. 그래서 내 정체를 숨길 수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조금 더 행동에 있어서 신중하지 못하고 잘못된 행동을 많이 하기 때문에요.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존중이 필요합니다. 자, 다음, 존중의 친구로서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져야 되는데요. 이 책임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는 사전. 사전이라는 건 쉽게 말하면 비포입니다. 그래서 어떤 행동이 일어나기 전에 미리 우리가 센스 있게 주의를 기울이는 것을 말한다면, 자, 이제 가장 중요한 것은 후, 바로 애프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사이버 공간에서 하는 여러 가지 일이 일어난 다음에 그로 인해서 생기는 결과에 대해 혹은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존중과 책임을 바탕으로 이제 또 필요한 원칙 2가지를 배울 건데요. 그 다음은 바로 정의, 그 다음에 해악 금지입니다. 우선 정의라는 거는 바로 저스티스인데요. 이 저스티스엔 2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는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약간 룰이나 어떤 규칙 이런 것들을 지키는 것이 있고요. 2번째가 이제 우리가 학교에서 배웠을 수 있고 다룰 예정 중에 하나가 이제 사람들마다 갖고 있는 정보 기기나 능력의 차이가 엄청나게 큽니다. 그로 인해서 어떤 사람은 정보가 돈을 벌고 여러 가지 이득을 주는 반면에 그러한 혜택을 못 받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 때문에 생기는 단어가 바로 정보 격차가 있어요. 그래서 이 정보 격차를 줄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필요한 원칙이 바로 이 정의의 원칙이고요. 그를 통해서 정보화의 혜택을 고르게 분배시키는 게 필요해요. 예를 들어서 원격 수업의 경우에도 지금 우리가 필요한 게 뭐가 있을까요? 노트북, 패드, 그 다음에 웹캠, 그 다음에 제일 중요한 와이파이 등의 어떤 데이터가 있겠지만 한편으로는 이런 게 구비되지 않는 어떤 집도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제 우리가 작년에 했던 온클에서 줬던 혜택 중에 하나가 뭐냐면요. 온클의 영상을 볼 때 데이터가 나가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그 EBS가 이 정의의 원칙을 바탕으로 모든 사람이 와이파이나 데이터가 풍부한 게 아니니까 없는 집 친구들을 위해서 그런 친구들을 위해서 EBS가 그러한 서비스를 제공한 게 이 정의의 원칙과 관련이 있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우리가 유의 깊게 볼게 이제 정보화 사회, 이 사이버 공간에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해악 금지인데 여기서 말하는 해악이라는 거는 피해,
그리고 얘는 bad입니다. 나쁜 거. 그래서 남에게 피해를 주거나 나쁜 행동을 주지 않는 건데요. 얘도 의미가 두 가지가 있어요. 하나는 소극적, 좀 작은 범주의 의미가 있고 하나는 조금 더 적극적인 의미가 있는데요. 소극적인 거는 단순하게 다른 사람에게 해치지 않는 거, 피해를 주지 않는 것의 의미가 소극적 의미라면 적극적인 의미는 요곳에서 더 나아가서 한 단계 업을 해서 다른 사람의 행복을 증가시키는 것까지 포함하는 게 적극적입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배운 내용 잠깐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살고 있는 정보화 시대에 여러 가지 원칙이 필요한데 그 중에 우리가 4개를 배웠어요. 하나는 눈에 보이지 않더라도 나 자신을 포함해 다른 사람을 존중해야 되는 존중의 원칙. 두 번째, 내가 한 행동에 대해서 책임을 짓는 책임의 원칙인데 이때 말하는 책임은 행동도 책임을 짓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미 그 전에 주의, 센스를 가지고 그러한 문제가 발생하지 않게 예방하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 세 번째, 사이버 공간에 여러 가지 규칙을 준수한다거나 여러 가지 정보와 혜택을 고르게 줘서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는 정의. 마지막, 내가 한 행동이 남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그런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인 해역 금지가 있습니다. 자, 이제 다음 주제는 이러한 도덕 원칙이 왜 필요한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원칙이 필요한 이유가 물론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교과서에는 3가지의 케이스를 막기 위해서 나오는데요. 첫 번째는 사생활 침해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실은 정보화 시대에 개방적인 측면 때문에 누구나 우리의 정보를 쉽게 볼 수 있어요. 그래서 우리의 사생활을 침해할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그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필요하고요. 두 번째, 비슷한 이야기지만 개인 정보를 유출하지 않고 해킹을 막기 위해서 필요해요. 만약에 나의 개인 정보가 유출된다면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길 수가 있기 때문에 특히 물질적 피해, 대표적으로 보이스 피싱 같은 거 아실 겁니다. 전화나 문자 같은 거 와서 되게 돈을 뺏어가는 거 그런 것도 있고 혹은 돈도 돈이지만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정신적인 피해를 얻을 수가 있기 때문에요. 이런 것들을 막기 위해서 아까 4가지 원칙 특히 해악 금지 같은 경우가 이런 것과 관련이 있겠죠. 자, 마지막으로 이런 게 보장이 돼야지 우리의 공공의 이익 이걸 줄여서 공익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 특히 이 공익과 반대되는 것을 나오는 그 개념이 바로 우리가 알겠지만 사이버 범죄 같은 게 있습니다. 사이버 범죄 혹은 우리가 이제 관련된 내용으로 사이버 폭력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이렇게 안 하기 위해서 노를 할 수 있기 위해서는 우리가 그런 원칙 4가지가 필요합니다. 자, 이제 여기까지 내용 배웠고 이제 마지막으로 자, 방금 배웠던 사이버 폭력과 관련된 영상을 볼 건데요. 자, 여기 영어로 사이버 불링이 있어요. 이것은 이름하여 사이버 폭력이라고 합니다. 특히 이제 우리가 코로나 시대 이후로 원격 수업이 늘어나면서 사이버 폭력이 원래도 많았지만 더욱더 증가했다고 합니다. 이것과 관련된 선생님 영상을 하나 보여주겠는데요. 이름하여 5초 감옥입니다. 여기 나오는 것을 여러분도 많이 쓰는 것 중에 하나인데요. 이게 왜 5초 감옥이고 어떤 문제점이 있는지 한번 영상을 보겠습니다.
친구들의 욕설과 따돌림을 견딜 수 없다며 투신을 선택한 여고생이 숨지기 전 휴대전화 메신저인 카카오톡에서 또래들로부터 언어폭력을 당한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자, 영상 잘 보았죠? 생각보다 우리가 쓰고 있는 카톡에서 이러한 사이버 폭력, 이 사이버 폭력 역시 학교 폭력의 하나이기 때문에 심각한 문제가 될 수 있고 피해자에게는 많은 정신적인 피해를 줄 수가 있습니다. 우리 해손조 친구들은 이런 친구가 없겠지만 이런 영상을 보면서 절대 사이버 폭력을 해서는 안 된다는 마음가짐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내용 한번 이제 복습을 하겠는데요. 자, 우리가 이제 배웠던 지난 시간에 학교에서 배웠던 사이버 공간의 특징 중에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를 발생하는 이유를 한번 알아보겠는데요. 자, 이제 가장 여러 요인이 있겠지만 첫 번째 하나는 여러분 중인 그 원리 중에서 나의 정체를 숨길 수가 있는 이것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악플, 사이버 폭력 등을 만드는데 뭘까요? 네, 정답인 익명성입니다. 그래서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범죄를 많이 저질 수 있다는 거. 다음 두 번째, 왜 현실보다 더 사람들이 이 자기의 범죄를 저지르기 쉬울까? 자, 직접 얼굴을 보지 않고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건데요. 자, 우리가 배웠던 것 중에 뭐랑 관련이 있을까요? 직접 얼굴을 보지 않는다. 자, 맞습니다. 이름하여 비대면성이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러한 익명성과 비대면성으로 여러 가지 문제를 만들어낼 수 있는데, 자, 이런 것들을 예방하고 해결하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무엇이 있었을까요? 네, 오늘의 주제인 바로 도덕적 책임입니다. 그래서 이제
결론적으로 말하자면 오늘 배운 내용은 크게 두 가지라고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사이버 공간에서 발생하는 원칙에는 몇 가지가 있다? 네 가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익명성이나 그 다음에 비대면성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할 수 있고 그런 것들을 방지하기 위해 필요한 어떤 덕목으로서 그래서 덕목으로서 바로 도덕적 책임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런 책임을 바탕으로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 수 있는 혜손중학교 친구가 되었으면 좋겠고요. 지금까지 배운 내용을 한번 교과서랑 함께 보겠습니다. 자, 이제 교과서 펴볼까요? 교과서는 바로 페이지 16쪽입니다. 자, 여기 보시면 우리가 방금 배웠던 원칙 네 가지가 나오죠. 존중, 그 다음에 책임의식, 그 다음에 정의, 해악 금지에 대해서 배웠고요. 조금 더 자세하게 17쪽을 보겠습니다. 자, 정보화 시대에 필요한 도덕 원칙에는 정확하게 보면 4개죠, 4개. 4개에는 무엇이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공간에서는 익명성, 그래서 아까 말했죠. 자기의 정체를 숨길 수 있는 익명성이 보장되어 심리적으로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범죄의 유혹에 빠지기 쉬운데, 자, 이런 것들을 방지하고 예방하기 위한 필요한 도덕 원칙에는 무엇이 있을까? 첫 번째는 존중의 원칙이 있습니다. 자, 아까 존중에는 자신을 소중하게 여기는 자기 존중이 있고 그것을 포함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는 것들, 그래서 다른 사람의 인격권, 재산권, 사생활 등을 인정하는 존중을 모두 포함합니다. 다음 두 번째는 책임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책임 아까 두 가지 있다고 했죠. 하나는 어떤 사건이 일어나기 전에 예방하는 느낌의 사전적인 책임과 두 번째는 내가 한 행동, 내가 남긴 댓글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지는 사후적 책임이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한 행동이 어떤 결과를 낳을지 잘 고민을 해봐야겠죠. 세 번째 정의 원칙입니다. 이 정의 원칙도 두 가지가 있죠. 하나는 법을 준수하는 것, 그래서 규칙을 잘 지키는 것과 관련된 게 하나가 있고요. 다음 두 번째로는 정보와의 혜택이 모든 사람에게 돌아가는 일. 그래서 아까 말한 정보 격차를 줄일 수 있어야겠죠. 자, 마지막으로 해악 금지. 여기서 말한 해악 금지는 첫 번째는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다는 속적 의미야. 더 나아가서 타인의 행복을 증가시킨다는 적극적 의미를 모두 포함하고 있습니다. 밑에 보시면 이제 옛날에 되게 유명했던 광고인데요. 이제 악플이 유행할 때 만들었던 광고 중에 하나가 교과서에 실렸습니다. 자, 이제 다음 장을 넘겨볼까요? 자, 이제 지금 배웠던 우리가 정보화 시대에 왜 도덕적 책임이 요구되는지랑 관련된 이야기를 보겠습니다. 그래서 아까 세 가지랑 관련 있다고 했는데 하나는 이제 사생활을 침해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개방성 때문에 여러분의 정보가 너무 쉽게 이용할 수 있죠. 그래서 그런 걸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사생활 침해 때문에 여러 가지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그렇고요. 두 번째는 개인정보 해킹. 특히 보이스피싱 등 같은 게 엄청나게 늘어났습니다. 그로 인해서 여러 가지 어떤 물질적 피해도 보고요. 정신적 피해도 보기 때문에 문제가 생깁니다. 세 번째, 우리가 공익을 저해라는 건 다운을 말해요. 그래서 이러한 여러 가지 문제가 생기면 우리의 공공의 이익이 다운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사생활 침해, 정보 해킹을 안 당하고 공익을 우리가 보호하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도덕적 책임이 필요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 보겠습니다. 자, 사이버 공간에서도 우리가 나의 행동에 책임을 지는 도덕적인 자세가 필요합니다. 자, 왜냐하면 개개인이 도덕적인 책임감을 지니고 행동을 한다면 익명성, 내 정체를 숨기고 비대면성, 얼굴을 보지 않아 발생하는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해결하고 건전한 사이버 공간을 만들 수가 있고, 그래서 아까 여기에 문제로서 사이버 범죄, 그 다음에 사이버 폭력, 이런 것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자, 이제 우리가 다음 시간에는 이제 여러 가지 지금 방금 배웠던 4가지 원칙을 바탕으로 우리가 올바른 인터넷 습관을 위해서 필요한 것들이 무엇이 있는지 만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고, 그 다음 시간에는 이거 밑에 보이면 개인정보 보호랑 관련된 게 상당히 중요합니다. 이런 것들을 과연 나는 개인정보를 잘 보호하고 있는지, 그 다음에 이런 것들 보호하기 위해서 어떠한 것들이 필요하는지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자, 오늘 조금 배운 게 있을 겁니다. 과연 내용에 대해서 잘 복습하고 우리 다음 시간에 만나요.